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성의의 거짓말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남을 속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혹은 매번 양치기 소년처럼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주 오행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고 또 사기성이 농후한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주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재밌는 공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일단 우리가 십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약간 하고 넘어갈게요. 십성은 인수라고 해서 정인과 편인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뭐 저 사람 인성 좋다, 인성 보성, 뭐 인성이 글러먹었어, 이렇게 인성의 말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인성은 사람의 품격이고 격입니다. 기본 틀이고요. 그래서 인성은 정인과 편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인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생해주는 존재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하는 식신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정제와 편제라는 것이 있고요. 또 반대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억압하고 규칙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정관과 편관이 있고요. 나하고 일간이 같고 혹은 음력만 다른 비견과 겁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십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성을 말하는 인수, 정인과 편인이 있어요. 정인은 다를 정자를 쓰니까 우리가 규칙적이고 정인이 뚜렷하신 분들은 일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명예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하는 것을 자기 자존심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편인은요,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편인은 치우칠 편자에 이 도장 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치우칠 편, 편중되게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즉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노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편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도장을 찍으면서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거짓말을 해도요, 남에게 사기를 쳐도요, 혹은 가스라이딩을 해도요,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동료를 선택을 하거나 혹은 뭐 회사를 운영할 때 그 직원을 차용할 때 이렇게 봤을 때 편인이 굉장히 귀신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있는 사람들을 일단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옆에 밀어 놓으시고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편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편인은요, 거짓말을 하면서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어떤 죄책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 사고방식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오행이 뭐냐면 상관입니다. 내가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른 상관이 있거든요. 상관은 굉장히 이것이 독특한 별이고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별입니다. 이 상관은요, 말 그대로 상할 상자에 이 관관자를 써서 이 관성, 즉 규칙과 조직과 규범과 약속을 깬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자유스럽고 굉장히 프리한 스타일, 자유영혼주의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상관은 말 그대로 예전에는 굉장히 이 상관을 나쁘게 봤죠. 우리 조상시대, 저 옛날에는 이런 기득권 세력이나 어떤 관료주의가 많기 때문에 상관이 이렇게 관을 치고 반항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봤습니다. 오늘날에서야 상관이 어떤 독특한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내세우기 때문에 어떤 도전의 별이고 개혁의 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상관은요,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은 자기가 원하는 바로 가기 위해서 약간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조심을 해야 되는 별이지만, 상관도요, 인수가 있어서 재화를 해주거나 혹은 재성이 있어서 통관이 되는 상관은요, 오히려 다른 정인이나 정제보다, 정관보다 오히려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관 본인의 특성은 식신하고 다르게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그냥 순수하게 내놓는 게 아니고 안에서 포장을 해서 꾸며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놓는 기운이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은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포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의 아니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표현을 꾸며서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상관은 이제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편인하고는 다르게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리면 틀렸다는 것도 알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 편인이 하는 거짓말은요, 깜짝같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에 속는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상관이 하는 거짓말은요, 거짓말인 거 알고 속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하는 거짓말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내가 무궁무진하게 꾸미고 다듬어서 바깥을 내놓는 성향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기운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수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상관이라는 게 어차피 내가 베풀고 설계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상관의 인자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일간의 기운이 떨어지는 거고 기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압니다. 그래서 상관을 가지신 분들은 가까이 하기는 좀 그렇지만 노력은 가상히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관도 정제가 있거나 인수가 있어서 재화가 되거나 통관이 되거나 유숙이 유행이 되는 상관은 믿고 사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별이 있죠.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른 겁재라는 별이 있습니다. 양일간이 가지고 있으면 양인이 되고요. 이 겁재라는 오행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겁재의 겁은요, 겁탈할 겁자에 재물 재자를 쓰거든요. 나의 재성을 겁탈하는 겁니다. 나의 재물을 뺏어가거나 나의 재성을 훔쳐간다, 도둑질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뭐 여자도 되고 돈도 되죠.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돈도 되고, 재성은 관을 생하는 거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여자에게서도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많은 사람은 시어머니가 많은 거죠, 여자로 봤을 때.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많다는 말은 곧 내가 남편을 많이 바꾼다, 즉 남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많은 사주는 남자는 여자가 많은 거고요, 여자는 시어머니가 많은 게 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이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도 마찬가지고 돈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재성을 겁탈하는 게 겁재입니다. 그래서 겁재는요, 우리가 믿고 걸으셔야 되는 그 하나의 오행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신약하고 미약한 존재는 인수나 겁재나 비견의 기운을 빌려다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한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겁재를 손을 잡고 끌어안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간이 신약하고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이렇게 겁재의 도움을 받아가서 갑니다. 그래서 겁재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십성의 성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뭘 할 때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받고 이렇게 어플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분이 편인이라고 해서 나를 생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게 편인이거든요. 간목일 때는 나를 생하는 거니까 수생목 하니까 수오행 중에서 나오고 음양이 같은 거예요. 즉 임수가 편인이 되는 겁니다. 그 임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귀신 역할을 하거나 또 귀신 역할을 하면서도 뿌리가 튼튼하다, 이런 경우에는요, 분명히 편인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편인이 그 사람의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편인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분이 받는 벌은요, 편인은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밥그릇을 엎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식신을 통해서 벌을 받습니다. 즉 나의 밥그릇이 무너진다는 거죠. 직업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겁니다. 편인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쳤을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이 구속이 되거나 어떤 통제를 받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관으로 인해서 어떤 사기를 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요,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관을 극해서 손해를 보고 또 인수로 인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떨어지고 저 사람은 신용이 떨어지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따돌림, 딸을 당하거나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어떤 약속이나 진행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벌을 받게 되고요. 또 겁재로 인해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해서 피해를 준 경우에는요, 겁재는요, 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명예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극을 당하는 거, 또 나를 통제하는 거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남에게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공부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합을 떠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떠날 남자인가 여자인가,
혹은 친구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손재를 입힐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이 어플에 넣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편인이 굉장히 귀신 역할을 하고 뿌리가 튼튼한 경우, 또 상관이 인성이나 재성이 없어서 통제를 받거나 혹은 설계하거나 추계 유통이 안 되는 경우, 또 겁재가 내가 신약하지 않을 때 겁재가 와서 나의 재라든가 이런 것을 또 같이 겁탈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내가 파트너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선을 두고 거리를 두고 사람을 사귀셔야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우리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내가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인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